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은 무일푼에서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하브 에커의 책 백만장자 시크릿으로 시작할게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일반 자조동가 부자들과는 약간 틀려요. 왜냐하면 이 책 맨 앞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저자 소개를 하는 데에서 딱 이게 나와요.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을 발견해냈다. 네, 그거랑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을 성공을 향해 다시 세팅하는 놀라운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다. 느낌 딱 오시죠? 과연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맞아요.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실 모든 거를 이루고 만들고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정말 딱 5%밖에는 관여를 안 해요. 많이 쳐줘야 10%밖에 안 돼요. 하지만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에요. 이런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관련한 게 바로 돈의 문제하고도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관념은 어떤 건지 셀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한 나의 관념이나 신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런 신념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모든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이 책에서는 경제청사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청사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책에 설명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1차적으로 이런 정보와 경험의 배경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권위를 지닌 인물, 선생님, 종교적인 리더, 언론 매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등이라고 합니다. 네. 문화까지는 나라마다 틀리니까 그걸 젖히고서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가장 시작은 뭘까요? 네, 바로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래, 돈은 이렇게 버는 거고 이렇게 돈 세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태어나나요? 아니죠. 그럼 바로 뭘까요? 네, 맞아요. 후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재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생각까지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무의식에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그런 관념이나 이런 생각들 자체는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제일 먼저 깨달으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서 이렇게 프로그램 깐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영어로 인스톨이라고 하거든요. 인스톨하면 그 프로그램이 다 다운받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쓰게 되죠. 컴퓨터를 이렇게 내다 버리지 않는 한.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도 돈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쫙 인스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쭉쭉쭉 긴 시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이 이미 저장된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돈에 대한 관념 자체가 올바르게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냥 다시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예요.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그 프로그래밍된 돈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컴퓨터처럼 잘못 프로그래밍된 우리의 그 돈에 대한 무의식을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돈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래 이 세 가지, 제가 읽어드릴 세 가지 기본 방식이 영향을 받고 생각과 행동 방식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릴게요. 자,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나는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 이게 세 가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 잘못된 그 돈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그런 3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자막을 띄우고 있거든요. 계속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좀 해볼게요. 혹시 제가 쭉 앞에 예를 읽어드릴까요? 혹시 나에게 해당된다면 바로 적어보세요. 자,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굳은 날을 위해 돈은 저축해야 된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부자는 죄인이다.
더러운 부자놈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땅을 파보라. 돈이 나오나. 부자는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이면 다 돼.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하브에커의 아빠가 이렇게 했대요. 옛날에 아빠한테 이렇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아빠가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저희 아빠도 이랬어요, 진짜로. 야, 너는 뭐 땅 파면 돈 나오는 줄 알아? 넌 내가 무슨 이렇게 10,000원짜리 얼굴을 내가 보이니?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거래요.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들었던 말들이 모두 여러분의 무의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렸을 때 쫙쫙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바로 어디에? 가장 심각한 무의식 깊은 저장고 안에 여기 딱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이게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걸 내가 배웠는지 흡수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건 어디다 놓고 못 찾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예로 그 스티븐이라는 어떤 남자를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연봉이 80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로 치면 뭐 9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9년 동안 돈을 이렇게 계속 벌었대요. 근데 문제는 항상 막달이 되면 돈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대요.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가난한 사람의 뼈골을 빼내서 자기들 배를 채워.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그보다 더 많으면 더러운 돼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아 그래 나 엄마가 이렇게 돈이 많은 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계속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는 내가 막 1년에 연봉이 9억, 10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수중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무의식에 그 박힌 나의 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무서운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무의식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픈 이유도 아니면 이것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면도 불구하고 돈이 내 수중에 남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은 항상 선의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얘는 뭐가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이 무조건 많은 거 좋은 거죠. 엄마 말보다는 돈이 또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을 더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만 과거에 내가 늘상 들어왔던 그런 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돈에 대한 느낌은 죄책감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의식에 딱 남아있는 거고 무의식은 아 네가 이런 감정이구나 알았어 라고 그 감정을 쫙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손에 돈이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낄 게 뻔하니까 무의식한테는 내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내 주머니에 돈을 없게 해주는 게 얘는 우리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입이 됐다는 거 그런 걸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래요.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택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내가 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이걸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무의식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거 아니야. 노노노 그거 아니야. 이제 난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분명히 일단은 엄마 아니면 아빠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다 두 분이서 돈을 잘 관리하는 타입이었는지 아니면 돈 관리에 소홀했는지 아니면은 일단은 써야 되니까 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의셨는지 아니면 무조건 돈이 있으면 저축해야 된다고 했는지 아니면은 좀 투자 이런 건 안 하고 되게 보수적으로 돈을 이렇게 묻고 있는 타입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돈이 뭐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해서 이렇게 꾸준히 집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는지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브에커 아빠가 이제 건설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딱 지으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아마 이렇게 건축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아빠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게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야 너는 뭐 내 얼굴이 뭐 돈나무로 보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베커는 아빠가 항상 돈이 많을 때는 되게 인자하고 막 용돈 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집을 딱 짓는다고 하자마자 그때부터는 돈이 이렇게 뚝 끊긴 거예요. 돈주머니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는 남의 이렇게 단칸방 이런 데 살았었어요. 5식구가. 근데 한 3, 4년 후에 초등학교 2,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이제 부모님이 운수업을 되게 크게 하셨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운수업을 하면서 돈이 정말 되게 몇 천만 원씩 들어왔거든요. 그게 아직 90년 딱 되기 그 기점이고 그리고 90년 중반까지 계속 운수업을 되게 크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돈이 이렇게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집이 막 되게 잘 사는구나 아니구나. 근데 한 9살, 10살 되면 이제 알잖아요. 우리 집이 좀 사나? 이렇게. 근데 진짜 저는 그냥 그랬거든요. 우리 집이 좀 되게 사나 보다. 왜냐하면 TV 같은 것도 그렇고 막 전축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동네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희 집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맨날 막 컴퓨터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뭘 사면은 그냥 부모님 이렇게 현금 뭉치를 이렇게 딱 꺼내셨어요. 그냥 바로 지갑에 수표랑 같이. 그래서 뭐든지 다 그냥 현금 결제를 하셨거든요. 진짜로. 아빠 피아노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가. 그러고 바로 그냥 몇백만 원 주고 피아노 바로 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그 전까지의 기억은 정말 너무 풍족했거든요. 모자란 게 없었고 부모님 이혼하시고 망하고 나서는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30 몇 평, 40 몇 평대 아파트에서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쭉쭉 줄어서 나중에 18평 막 이렇게 줄더라고요. 5식구가. 어쨌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얘 말고도 또 다른 얘가 이제 책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회 진출해서 부자가 되거나 최소한 부자가 되려는 의욕이 불타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어쨌든 부자가 되기는 해요.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결국에 돈이 이렇게 손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래요.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의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랑 분노가 이 마음의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노력할수록 또 이게 분노도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높은 그런 상의 자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화내는 것도 이젠 피곤해. 이제 지쳤어. 난 마음 편하게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마음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무의식은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분노를 없애버리고 싶으면 돈을 다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냥 돈을 없애려고 명령을 확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과는 별개로 나는 돈을 꼭 열심히 많이 벌어야 돼. 나는 꼭 성공해야 돼. 자수성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런 돈을 벌고 이런 것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과 그런 올바르지 않은 의도라면은 여러분 무의식은 일단은 나중에 지치고 그리고 그 감정,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이건 얘한테 안 좋은데 차라리 그럼 이 돈이 없으면 얘가 행복해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수중에 돈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진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무의식은 선의적이다라는 거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책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목적이나 의도 자체가 반드시 선의적이어야 한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내 가족이 됐든 사회에 됐든 올바른 의도에 의해서 부를 이루어야 하고 또 그런 의도에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애시당초의 그
의도는 과연 선의적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야 선의적인 무의식이 그것과 똑같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아무리 그 전에 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잘못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렸을 때 돈에 관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일단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집이 조금 이렇게 가세가 기울어도 차는 진짜 좋은 거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걸어서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 차비가 없었던 거예요. 1,000원 안 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옆집에 막 1,000원, 2,000원 이렇게 빌려서 학교에 버스 타고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커서도 내가 내 집은 없어. 막 매달 다달이 월세 내고 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입고 내가 걸치고 이런 것들은 다 명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브랜드에 좀 비싸고 좋은 거여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 난 후에 고쳤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 아빠의 모습을 배우고 컸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돈이 없어도 거치장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돈을 써야지, 이런 내 잘못된 관념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돈에 관해 정서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래요.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예전에 무익한 경험에 휘둘리지 않겠다. 새롭고 부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예전에 무익한 경험에 휘둘리지 않겠다. 새롭고 부유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은 경제 청사진을 부자답게 그리자입니다. 이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경제 청사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왜 내가 돈을 뭐 이만큼밖에 벌 수 없고, 왜 내가 저축을 못하고,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허용이 높아가지고 막 물건만 사는데 돈을 쓰는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1년에 뭐 1억도 벌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 딱 그만큼만 무의식과 협조를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일단 선의적인 의도이고, 내가 또 그런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행동이라는 그런 결과물에 딱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뭐 나는 뭐 10억을 벌 거야, 뭐 2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무의식 자체가 그래 맞아, 너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은 뭐 자선단체 기부한다고 했지, 아니면 너는 어디에 누굴 돕는다고 얘기를 했지, 아니면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집을 사준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선의적인 의도가 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과 같이 이렇게 합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원하는 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이거죠.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딱 인식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내 삶에 풍요를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 뭔가를 믿을 거라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 진짜 내 지원군이 되어주는 믿음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택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정말 내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걸 일단 적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돈을 내가 왜 벌고 싶지? 도대체 어떤 의도 때문에 내가 이걸 벌고 싶지? 분노나 원망이나 절망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은 자동으로 알아서 여러분의 선의적인 무의식, 언제나 오매불망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길 기다리는 이렇게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무의식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뒤에서 쫙 힘을 받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런 풍요, 돈, 이런 것에 대한 생각과 나의 그 관념들을 쫙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딱 리셋을 해 놓으시면 그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기존에 낡은 프로그램을 언인스톨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깔았던 거 지워버리고 새 프로그램을 쫙 까는 거예요.
되게 좋지 않나요? 네, 이렇게 나의 그 풍요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새로운 좋은 생각들을 이렇게 내 머릿속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